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메모시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가격 추이가 4,600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추세로는 이 장기 이평선 구간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에 좀 마감하는 형태로 갈 것 같은데, 제가 놓쳤던 부분은 이번 형태에서 ETF 일정을 제가 보고도 놓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제가 매번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레이스케일에 따른 동향, 그리고 GBTC, 그 다음에 지금의 블랙록의 현 위치, 이런 거를 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이게 좀 더 빨리 당겨질 것 같은데, 그래도 보수적으로 내년에 내년 주중에 아마 될 것 같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미 방향성은 좀 더 일찍 나왔다라는 게 제 예상과 조금 달라진 점은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다 맞춰 드릴 수는 없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번 시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입을 못한 게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건 그거겠죠. 어느 시점에서 매입을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아마 많이 듣고 싶어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게 장기 이평선 구간이 아직 내려오려고 하는 시점이 한 번 더 오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다고 해도 올라가는 저항대의 곡선은 어느 위치가 될 것 같냐면요, 이 5천만 원대가 아마 가장 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즉 5천만 원대를 돌파해서 마지막에 이 순간대를 만약에 돌파하고 나서도 더 갈 것 같다라는 니즈보다는 훨씬 더 여기서 한 번 더 인내심을 좀 더 찾고 이 이평선이 정비율 구간까지 나와야 이런 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구간이 아니고, 이것도 여기서 단기 투자에 따른 수익성을 추구하시는 분들은 지금 시점에서도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는 모아가고 이 큰 한방을 노리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더 기다려서 사도 늦진 않는다 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지금에 있는 패턴 측면은 한 번 더 이 960일선이 조금 더 누그러지고 이제 481선이 좀 더 교차를 하는 시점에 한 번 더 나와야, 한 번 더 나와야 비로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런 형태에서도 누군가는 이제 기쁨을 느끼겠지만, 누군가는 또 큰 슬픔에 빠질 겁니다. 그건 오로지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그러겠죠. 그래서 만감이 교차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숏 비중이 좀 컸습니다. 그래서 9만 명을 한꺼번에 다 싹 다 정리해 버리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죠. 근데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최근에 이제 동향 몇 가지를 좀 보면, 아무래도 블랙록의 현물 ETF 트러스트 DT CC에 상장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티커명 등록이 됐다라는 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떠한 의미냐? 그냥 어설픈 의미가 아니고 아주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ETF 쪽으로도 공부를 좀 많이 했죠. 이거는 곧 상장이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워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누차 이야기했던 이 GBTC 프리미엄 차도 생각보다 계속 올라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격차가 많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 GBTC를 누가 사겠습니까? 개인이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그래서 이 격차가 많이 줄어든 만큼에 있는 시점은 이 ETF를 땡겼다. 그리고 그 ETF에 가짜뉴스가 최근에 또 나왔다라는 건 그 이유도, 이때 화력만 보아도 그만큼 ETF에 있는 갈증을 충분히 우리는 알 수 있었다라고, 해당 캔들에서도 알 수가 있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기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종합적인 부분으로 보았을 때 분명히 ETF는 우리에게 나쁠 건 하나도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캐시우드한테도 인터뷰가 또 들어왔기 때문에 그 인터뷰 내용은 짧게 이렇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비트코인 ETF는 확실히 올 것이고 여러 ETF가 동시에 승인이 될 거다. 법원은 SEC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테슬라 주인 앨런 머스크 형도 조만간에 도지데이도 있긴 하지만 테슬라에 있는 물량이 10,00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테슬라의 평단가 추이가 어느 정도냐면 대략 한 5천만 원 언더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10,000개도 거의 본전치기 정도는 올라왔기 때문에 나쁠 건 없다. 그러니까 다음 실적은 이 정도 가격대만 유지만 된다라고 해도 나쁠 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 이제 도지데이 커뮤니티 이벤트도 11월 2일 날 일본에서 있다라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최근 동향은 이제 오히려 알트코인 대비보다는 비트코인 대비가 훨씬 더 낫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스택스와 비트 따라지들 위에 언급했듯이 비트 레버리지화 그리고 솔라나 항상 반등이 좋다. 이건 이거 커뮤니티 쪽에 있는 자금하고 나머지 있었던 그런 어찌 보면 기존에 있었던 고래들도 약간 손실률이 꽤 됐기 때문에 솔라나는 뭐가 됐든 간에 한 번은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앱토스 쪽은 전 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옵티미즘이나 메이커 같은 경우는 또 보게 되면 나쁘진 않는 결과 레이어 2나 디파이는 어느 순간에 있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올라오게 되면 대부분 다시 디파이를 할 것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을 것이다. 그리고 DYDX 이제 메인넷 전환이 돼서 관심도가 뜨겁죠? 네, 한 요 정도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번에 채굴회사에 따른 동향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네. 되게 급등이 잘 나와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저번에 이야기했던 비토도 나쁘지 않게 좀 잘 나와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가격 고점에도 최고의 마이너스 83% 정도에서 저점 대비 50%나 상승을 했다. 그래서 주기적 약세장이 암호화폐 겨울 다 지나갈 수도 있다. 모건 스탠리는 GBTC 이번에 물탔죠. 그러니까 물타 시점을 또 본다라고 해도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여전히 ETF에 따른 목마름이 있고 그 목마른 부분을 내가 내 입으로써 털어서 어떻게 해서는 이걸 좀 구원을 해보겠다라는 취지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방향성은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했다고 가는 형태에서는 답이 나와져 있는 게 기존에 있었을 때에서 보게 되면 나머지 코인들은 언제 갈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겁니다.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근데 저번에도 이야기했듯이 비트가 어느 정도 갈 때까지 가야 비로소 알트코인이 가장 늦게 가기 때문에 이런 점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장에 따른 분위기도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빌 에크먼이 채권 숏 커버에 나섰다라고 했다는데 현재 장기 국채의 숏 포지션을 유지하기에는 세상에 너무 많은 위험이 있어서 이 포지션 부분에 따른 언급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번에 10년물 부분이 4.84대로 좀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빌 에크먼의 포지션이 좀 변경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줌으로써 어느 정도 시장에 따른 안정세도 좀 돌아왔고 원달러 추이도 좀 괜찮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 속도도 더 빨라지고 있고 여기서도 또 알 수 있는 거는 이 도미넌스 추이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계속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찌글찌글 안 올라가요. 한번 요 정도 패턴까지는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이 추진력이 한 번 더 올라오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한번 이렇게 깔짝깔짝 하려고 하는 기간이 아니고 기간별로 이렇게 길게 올라간다는 건 곧 알트코인에게도 충분히 기회를 줄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애초부터 알트는 좀 더 고난과 역경이 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에게 매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 구독자에서도 충분히 많이 버티지 못하고 나가신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그때에도 매번 보는 게 이제 이 시장에서 개인들이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저는 1년이라고 봅니다. 최대 1년이라고 봐요.
근데 이게 이제 믿을 수 없다 쪽이 가는 게 2년차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년차 돌입하고도 이제 하다가 이제 나머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 이걸 버티지 못해요. 근데 이걸 버티려고 하면 언젠가는 기회가 온다라는 게 민코인이든 전비코인이든 간에 내가 들고 있고 그게 상장 폐지가 안 된다라고 하면 한 번의 기회는 온다라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잘 몰라요. 대부분 댓글 다시는 분들은 공부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근데 대략적으로 돈의 흐름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BTC 마켓 하나가 여러분들의 구원을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 BTC 마켓 하나가. 지금은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비트코인만 올라도 이제 이쪽에서 자금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DWF도 뭔 일인지 모르겠지만 또 시드를 한 200만 달러 정도를 또 준비를 해놨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 시점에서 또 장난치기는 또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알트가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는 좀 시즌이지 않겠냐라고 하지만 좀 느리게 간다. 그 대신 반대로는 이제 최저점 구간은 어떻게 보면 올해 상반기 거의 들어오는 초입부 때 저점 한번 찍고 여름 시즌에서 들어가기 직전에 한번 저점을 찍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을 다 놓쳤다라고 하면 이제 거의 이제 저점 구간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은 기간 동안은 내가 쳐다볼 용기가 되냐 안 되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 나 혼자 갈 건데 나머지 거는 이제 쳐다볼 수 있냐 없냐 요 차이일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